원소의 봉기. 홀로 서기에 성공한 유비는 소시적 학당 정현 선생의 도움으로 원소와 손을 잡으면서 조조의 위협에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천하의 조조는 유비를 제거시키기 위해 비록 옛날의 적이었던 장수와 손을 잡게 됩니다. 한편 마등 유비 등과 조조 암살 계획을 이끌었던 연판장의 주인공 동승은 계속 조조를 없앨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동승이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조조의 주치의였던 길평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다. 조조는 평상시 심한 두통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를 이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길평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길평 하인들의 고변으로 암살 계획은 실패하며 조조 살해 계획의 연판장만 조조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길평도 참 한스럽습니다. 어떻게 천하 고사의 계획을 하인들이 알도록 일처리를 했습니까? 길평의 고향 낙양이 정읍으로 그곳에 제후국 초나라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길평의 길씨가 개출된 기준은 초계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유비의 패배와 흩어지는 도원결의. 유비는 서주를 차지하면서 조조와 결전을 앞두었으나 전풍의 좋은 계책을 거절한 원수의 정세 판단 부족으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전풍은 자는 원어이며 고록군 또는 발해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씨의 경우 남양 전씨는 진나라 계열의 왕씨에서 분리된 성이며 그 외의 전씨는 우순의 후손인 진씨에서 분리된 성입니다. 고록군은 항우의 무공이 뛰어났던 조나라의 고록 전투의 현장으로 이곳이 발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보를 송건은 소주에 머무르고 있는 유비에게 즉각 전달해준다.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자력갱생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장비의 야습 계획은 탄로 나서 역습을 당하고 조조의 대군의 소주는 조조의 수중에 떨어지고 이제 남은 것은 여포가 최후를 맞은 관우가 지키고 있었던 합의성밖에 없었다. 평소 관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조조는 관우를 생포할 것을 명령해 성 밖으로 관우를 유인해 근처의 토산으로 유도한 후 그것을 포위해 버렸다. 평소 관우와 좋은 교분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조조의 장소 장료가 관우에게 찾아가서 투항을 권유하나 관우는 거절하였고 거듭된 장료의 요청으로 관우는 세 가지의 조건을 내세우게 된다. 첫째, 내가 항복하는 것은 승상조조가 아닌 황제 헌제에게 항복하는 것이며, 둘째, 합의성에 있는 두 분 형수님을 예와 도리로 정성껏 모실 것이며, 셋째, 유비 형님께서 계신 곳이 어디인지 아는 순간 나는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조는 관우 너를 반드시 내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다짐하에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받아주었던 것이다. 알량과 문취의 최후, 백마 전투. 전쟁의 패에 흩어진 도원결의 형제는 이제 적이 되어서 전장의 반대편에 서서 다시 만나니 유비는 원수의 진영에, 관우는 조조의 진영에서 출전했던 것이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에 원수의 명장 알량과 문취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황을 살펴보던 유비는 알량과 문취를 죽인 적장이 관우인 것을 확인하고 원수에게 보고하면서 만약 관우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알았으면 관우가 출정하지 않았을 것이며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했던 것으로 내가 즉시 서신을 써서 관우에게 이곳으로 오도록 하겠다는 말에 원소는 알량과 문취의 건을 용서했던 것이다. 알량과 문취가 죽은 것을 역사에서는 백마전투라고 합니다. 백마란 백마장군 공송찬이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지명으로 국내성이라고 했습니다. 관우의 오관육참. 알량과 문취를 베고 호도로 돌아온 관우에게 유비의 밀소가 도착했다. 그동안 헤어졌던 구구절절한 사연은 관우의 옷깃을 적시고 유비가 원수의 기반지에 있으니 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묘한 뉘앙스가 관우의 의기를 다시 한번 일깨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눈치챈 조조는 관우의 만남 요청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끌고 있었다. 이에 관우는 그동안 받은 선물을 모두 곳간에 놓고 문을 봉한 뒤 서신을 남겨놓고 말없이 떠났던 것이다. 오관육참이란 관우가 있었던 호도에서 유비가 있었던 원수의 기반지역으로 가는 여정에 조조의 영역인 5개의 관문에서 6장소를 비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관우가 오관을 지나 황허를 건너 원수의 영토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역사 속의 황화란 황주에 흐른 강을 황화라고 했습니다. 오관을 통과하는 중간에 진국사라는 곳에서 관우와 한 고향 사람인 보종이라는 승려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국사는 진국이라는 땅에 있었던 사찰로서 진국이라는 지명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평안도 숙천의 군명이 진국으로 이곳은 관우에게 또한 고향으로 그곳에서 고향 사람인 보종 스님을 만났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사 세영지마라고 했던가 조조에게 배에 뿔뿔이 흩어졌던 도원결의 삼형제들이 다시 모였고 주창과 간평미, 간홍, 미촉, 미방 그리고 공손찬의 수하로 있다가 공손찬 사망 후에 유비를 찾아온 최고의 명장 조자랑을 얻게 된 것이다.
유비의 사람 미축과 미방에 대해 살펴봅시다. 미축은 미방의 형으로서 서주 동해국 구현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선 역사 속에 등장하는 동해 서해의 정체를 먼저 밝혀봅시다. 동해 서해란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가 아닌 태양주 박주인 해주의 동부와 서부라는 의미로 현재의 지명에 맞게 동쪽 서쪽에 있는 바다로 조작했던 것입니다. 만약 해주가 바다였다면 현재와 같이 땅에다가 해주의 영역을 표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해란 신증동국 여지순남의 황해도 해주조의 군명편을 인용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서해였습니다. 이들 미축과 미방은 선조 대대로 부유해 권리인 정객이 1만 명에 달하며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축의 명성을 들은 서주목 도겸이 그를 처빙하여 별과 종사로 임명했다. 유비가 천하를 유랑하는 어려운 시기 유비를 도와준 미축의 노이 동생이 미부인이었습니다. 조조는 태상군의 일부 현을 분리해 영군을 설치하면서 당시 편장군을 지내던 미축으로 영군 대수를 맡기고 그의 동생 미방은 팽성상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형제는 모두 사직하고 조상 대대로 살던 서주를 떠나 세력 기반을 잃고 조조, 원소, 유표 등의 밑을 떠도는 유비를 따라 각지를 전전했다. 조조로부터 받은 영군 대수와 팽성상의 지명도 살펴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이 청주로 청과 청은 동일한 지명이듯이 영과 영도 동일한 지명입니다. 영 땅에 있는 물이 영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도 고부의 군명을 고사부리 영주 안남이라고 합니다. 미축이 받은 영군 대수가 역사 속 고부였던 것이며 평안도 안주의 군명을 안능 멸성 팽원이라고 합니다. 팽원이란 이곳에 있는 성이 팽성으로 초안대전의 무대 안시성을 미방이 봉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역사 속 팽성을 또한 평택이라고도 합니다. 손책의 최후. 손책이 방해가 된 오군태수를 제거하고 방심한 사이 오군태수의 부하들에게 기습을 받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손책의 죽음은 엉뚱한 것이 원인이 되어 불기의 계기 되니 이로써 손책에 이어 아우 송건이 강동의 패자가 되어 천하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관도 전투. 조조와 원소는 친구 사이라고 합니다. 삼국지의 무대가 현 차이나와 같이 넓은 지역이 아니라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200년 천하를 평정해 가던 두 호랑이 조조와 원소는 양무에서 영체를 세우고 마주섰다. 드디어 관도대전의 서막이 올랐던 것이다. 관도대전의 첫 전투 양무의 제명을 분석해 봅시다. 전라도 강진의 군명이 양무로 군명 금능이란 천부가 있었던 기묘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촉을 기반으로 했던 원소와 파인, 호도를 기반으로 했던 조조의 용호가 접경인 양무에서 부딪혔던 것이다. 초기 전투의 판세가 원소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전세는 조조에게 불리하게 들어갔지만 두 맹장의 차이점은 조조는 부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원소는 배척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원소의 독단은 허유라는 배신자를 잉태했으며 결국 허유는 조조의 진영으로 투항해 원소를 무찌를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던 것이다. 원소군의 식량기지인 오수가 무너지면서 원소군은 사실상 무너지기 시작했다. 원소의 패배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부패한 관료 허유의 배신이었지만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든 것은 군의 수장 원소와 근위 세력인 각도 등의 지나친 독성과 오만함이었으며 이로 인해 간부들의 배신이 속출했던 것이다. 원소의 식량기지 오소와 관도대전의 무대 관도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오소는 오소택이라고도 불린다. 연진현성 남쪽과 봉구현성 서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지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연진현, 연안에 있는 포구가 연진으로 군명 양호는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입니다. 황해도 신기의 교량을 인용합니다. 오소천교, 북쪽으로 심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교량이란 그 지역에 있는 다리로 오소가 신기에 있었던 것으로 황해도 신기의 군명을 신은 담주 신성이라고 합니다. 신안 신도에 있는 성이 신성입니다.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가야, 송산, 경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관도대전의 무대 관도의 지명도 분석해 봅시다. 관도는 하남성 정주시 중무현 근처라고 합니다. 장흥, 정평, 정주는 정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랑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에서 조조와 원소가 격돌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이긴 승자가 천부의 인을 얻어 황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연암 전투. 당시 도읍이자 조조의 본거지였던 호도는 조조가 관도대전에서 원소와 싸우러 간 사이 비어 있었고 유비는 이를 노리고 조조의 세력이 커지기 전에 호도를 공격하기로 한다. 유비는 장비, 관우, 조은과 모사, 송건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킨다.
그러나 조조의 지략에 유비는 대피하고 도망가는 중 조조의 부하 고람과 마주치는 위험한 순간을 겪게 됩니다. 유백이 조지를 지키러 맞서지만 고람에게 전사하고 유비는 위기에 빠진다. 그러나 곧이어 조은이 나타나 고람을 비워 유비를 구해주고 관우는 포위망을 뚫고 장압을 무찌른다. 그리고 장비와도 합류해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슬픔을 삼키며 형주자사 유표에게 몸을 의탁한다. 연암 전투의 무대 양산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양산은 상나라의 설인 박격고세의 고향이며 봉지이기도 합니다. 양산에 있는 성이 양성으로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에서 유비가 조조군에게 패했던 것입니다. 원소의 최후. 조조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양측 다 손실이 심각해서 긴 대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어쩌나 천하사를 다투던 원소가 병으로 죽고 원소의 진영은 내분이 일어나 망했던 것으로 이제 조조가 당대 최고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원성에게 패한 여양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귀주 위군에 속하며 그 성토는 하남성 준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위나라란 위윗의 상국으로 신시계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을 다른 제후국과 비교해서 황제국인 상국이라고 했습니다. 위군에서 개출된 성이 위씨입니다. 위씨가 장흥담본이라고 합니다. 이곳이 바로 위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장흥, 정평, 정주는 정주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정주의 군명 귀주는 김수로 왕의 무대 귀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입니다. 성토가 있었던 준현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경기도 가평의 고읍을 인용합니다. 준현에 있는 물이 준수이고 내가 준천으로 준현이 가평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평, 가주, 신도, 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가산에 있었던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그래서 현재에도 국민의 투표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국장을 봉황마크로 행하는 이유는 천하의 중심 금송 천부가 있었던 곳에 다른 이름이 봉성으로 이 전통을 아직까지도 따르는 것입니다. 준천을 또한 심천이라고 했습니다. 충청도 영동의 교령을 인용합니다. 심천교 영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영동의 정사를 인용합니다. 충청도 영동의 정사에 나오는 교령이란 상기 경기도 가평에 등장하는 지명으로 결국 가평과 영동은 동일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이곳에 준현이 있었습니다. 북방정벌의 비밀. 조조가 원서를 이은 원상과 원희 형제를 제거하기 위해 북방정벌을 단행했다고 하는데 이들 북방정벌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원상, 원희 형제가 요소 지방의 오한족에게 몸을 피했다고 합니다. 우선 요동, 요소의 경계, 요와 오한족의 정체, 조조의 참모, 곽가가 전쟁 중 죽은 역주의 지명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덕주, 다경, 덕원은 덕의 근원으로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요 지역으로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을 요양이라고 했습니다. 오환족이란 신시계천의 무대 오로봉에 있었던 환족인 박달 배달족으로 환당고교의 환단이란 신시계천의 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북방정벌이란 역사를 조작하면서 현재에 조작된 요동요소의 지명을 채우기 위해 지어낸 허구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는 요는 역사 속 황해도 수안, 평안도 덕천, 영원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은 현 동북 삼성에서 요의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이 요 지역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조의 참모 곽가가 죽은 역주란 함경도 영흥의 군명을 역양이라고 합니다. 역주는 함경도 영흥의 역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결국 요원, 오환, 역주는 동일한 지역의 다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정노마. 유비가 형량의 유패에게 몸을 의탁하고 있을 때 유패의 명을 받고 반란군을 진압하는 와중에 명마 정노마를 얻게 되었다. 정노마는 속설에 주인을 죽인다는 말로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린 일이지 어찌 미문인 말 한 필이 나의 죽음을 좌우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유비는 계속 정노마를 타고 다녔다. 유표는 후계자 문제로 유비에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었는데 유비는 전체의 수생인 유기가 장남이므로 후사를 잊게 하는 것이 예법이라고 충언하였으며 이를 들은 현 부인인 최씨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유비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최 부인이 동생 최모와 한 가지 계책을 세운다. 즉 형주에 속한 각 군의 관원들을 양양에다 모아놓고 연회를 열면서 유비를 청하여 유표 대신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다음에 기회를 보아 유비를 죽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때가 이르자 유비는 그 연회에 참석하려고 양양에 도착하였다. 빈객 이적의 눈짓으로 위기를 알아차린 유비는 주인을 죽인다는 정노마의 활약으로 역으로 유비는 목숨을 구해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종로마인들 자신의 주인이 죽기를 바랐겠는가? 다 인간들이 못났을 뿐입니다. 유비가 몸을 의탁하고 있었던 유표와 신야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유표, 자는 경승이며 연주 산양군 고평현 사람으로 전한경제의 11대 손이라고 합니다. 유비도 전한경제의 후손으로 유표와 유비는 전한경제의 직계 후손으로 일가 친척이었던 것입니다. 유표의 고향 산양군 고평은 천황님이 계셨던 고향이기도 합니다. 충청도 보령의 군명을 신촌 신읍이라고 합니다. 신 지역에 있는 들판이 신야로 신안, 신읍, 신촌은 동일한 제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경상도 송주의 군명을 신안, 경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유비가 서울인 경도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삼고초려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